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단원 그대로 자연수의 혼합계산입니다. 배울 내용은 교과서 16쪽에서 19쪽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 16쪽의 첫 번째 문제이고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슬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 즉,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내용은 처음 10장에 14장을 더하고 넷이 나눠 가졌고 이제 슬기가 3장을 썼으면은 최종적으로 슬기에게 남아있는 한지의 수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즉, 그냥 덧셈, 뺄셈, 나눗셈이 포함된 혼합계산식을 풀 수 있느냐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슬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의 수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지 10장에 추가로 14장을 받은 거 24장이 가지고 있는 한지의 수가 되겠죠. 여기 첫 번째로 구할 거 놓여있던 한지 10장 더하기 추가 14장. 그 다음 한 명에게 나눠준 한지의 수는 가족이 갖고 있는 한지 수 나누기 사람 수. 한 명에게 나눠준 한지 수는 10 더하기 14, 결과값 24 나누기 4. 그럼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슬기가 사용하기 전에 가진 개수 6장 나와 있고요. 3장 사용 후 슬기에게 남은 한지 수는 이제 6장에서 3장을 빼서 3장이 남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고요. 17쪽에 가운데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우리 곱셈 때도 했던 거랑 개념이 같아요. 선생님이 말했듯이 괄호가 우선도 1순위, 그 다음에 곱하기랑 나누기는 같은 위상이에요. 같은 우선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그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었을 때 곱셈을 먼저 한다 했죠. 그럼 나눗셈은 같은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우선도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 나눗셈만 섞여 있으면 나눗셈이 우선입니다. 다시 괄호가 먼저, 그 다음 곱셈이나 나눗셈이 먼저, 그 다음 덧셈이나 뺄셈인데 덧셈이랑 뺄셈은 우선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괄호랑 곱셈, 나눗셈을 다 풀었으면은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과제예요. 공책에 풀어서 사진 찍어 올리면 되고요. 위에 수식 17 더하기 13 나누기 5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이 식 여기에 적힌 대로 또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선도를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17 더하기 13 30 나누기 5는 6 6 빼기 3은 3 네,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역시 교과서 17쪽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도시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푸는 거죠. 12 나누기 3, 4 나오죠. 나눗셈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계산했고요. 덧셈과 뺄셈, 이 나눗셈이 사라지고 결과값이 12 나누기 3 자리에 4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 식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30 빼기 4, 26 더하기 6은 32. 다음 여기 괄호가 있으면 괄호 계산하고 괄호 자리에 이제 숫자 값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을 계산하면 되겠죠. 30 빼기 12, 18 나누기 3은 6 더하기 6은 12. 두 번째 과제입니다. 공책에 풀어서 사진 찍어 올리도록 하세요. 위에 수식
30 마이너스 12 나누기 3 더하기 6과 괄호 열고 30 마이너스 12 괄호 닫고 나누기 3 더하기 6에 해당하는 문제 상황을 각각 만들어 쓰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대로 17쪽의 3번입니다.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입니다.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파 한 단과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 값을 더한 것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파 값은 이미 문제 조건에 나와 있죠. 4,500원. 당근 한 개 값은 문제 있죠. 800원. 배추 한 포기 값은 4포기의 가격을 줬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럼 한 포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 한 단 값과 당근과 배추 한 포기 값을 비교하여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순서로 진행을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파 한 단 4,500원 빼기 당근 한 개 괄호 열고 800 더하기 배추 하나는 12,000 나누기 4를 한 3,000 합이 3,800 그러니까 4,500에서 3,800을 빼는 답 700원이 더 비싼 거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선생님이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말로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자, 하루 관람객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 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거 슬기 가족은 잘못 나온 거예요. 일단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것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눠 주려고 한답니다.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똑같은 수 600 나누기 3을 우선 해보면 하루에 줄 수 있는 기념품 개수가 나오겠죠. 200개입니다. 그래서 200개를 나눠줄 수 있는데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괄호 열고 26 더하기 50 곱하기 2 하면은 나눠준 개수가 나오겠죠. 아니면은 26 곱하기 2 더하기 50 곱하기 2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개에서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식을 빼면은 오후에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의 개수가 나오겠죠. 여기 보세요. 600개 기념품을 3일 동안 똑같은 양으로 나눠줌. 600 나누기 3, 200이 나오겠죠. 여기 600 나누기 3, 그 다음에 첫날에 나눠준 양 26명, 어린이 50명, 각각 2개. 네, 이렇게 해도 되고 26 곱하기 2 더하기 50 곱하기 2 해도 됩니다. 오후에 줄 수 있는 양은 하루에 나눠주는 양 200 빼기 오전에 나눠준 양을 빼주면 남은 값이 오후에 나눠줄 수 있는 양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쪽에 맨 위에 있는 초록 박스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얘네끼리는 앞에 있는 애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같은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우선도.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괄호가 넘버 1입니다. 1순위. 자, 여기를 볼까요? 괄호 1순위. 이제 2 더하기 5를 계산하고 나면 괄호가 풀리고 계산값 7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계산. 왜냐면 나누기와 곱하기는 같은 우선도라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96 나누기 3은 3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결과값이 7이었고 곱하기 4 하면 28, 32 빼기 28은 답이 4가 나오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96 나누기 3 마이너스 그러니까 괄호 안을 계산해 줘서 결과값인 7이 나온 겁니다. 7 곱하기 4.
32 빼기 7 곱하기 4. 32 빼기 28은 4. 이해하셨죠? 과제입니다. 공책에 풀어서 사진 찍어 올리면 되는 거고요. 위에 수식 96 나누기 3 빼기 2 더하기 괄호 열고 2 더하기 5 곱하기 4에 해당하는 문제 상황을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우리말로 풀어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쪽에 2번입니다. 우리가 단원 맨 처음에 그 한 남자 친구가 이제 그 칠판에 적힌 문제를 또 다른 학급의 여자인 친구가 푼 것과 계산값이 다르게 나와서 선생님이 뭐 과정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동안 이 여러 가지 계산 혼합 계산에서는 나름의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스테리 했던 문제를 풀어볼까요? 숫자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과제입니다. 지혜와 준기 중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이유도 공책에 적어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계산했는데 지혜는 맞는 것 같아. 준기는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께 맡길게요. 이거는 숙제인데 선생님이 보이게 한번 해봤어요. 계산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순서는 선생님이 보이겠습니다. 이 식을 봅시다. 우선 괄호가 있는가? 괄호가 없네요.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는가?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가 있는가? 네, 있네요. 그럼 곱하기와 나누기 먼저 해야겠죠? 일단 곱하기 나누기는 같은 우선도를 가지니까 앞에서부터 계산. 그 다음에 여기 1순위, 2순위. 그다음에 그럼 이거 800 나누기 4를 한 결과값이 있고 30 곱하기 2 한 결과값이 있겠죠? 숫자 빼기 12 더하기 숫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숫자에서 여기를 빼고 그다음에 이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네. 다음 괄호가 있는가? 있네요. 이거 괄호를 풀면 숫자 값이 나오겠죠?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는가? 있네요. 앞에서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와 빼기가 있는가? 있네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해서 나온 숫자 값끼리 빼면 되겠습니다. 숙제 교과서 16쪽에서 19쪽 수학 익힘 12쪽에서 15쪽을 하면 되겠습니다. 과제 1번에서 3번도 공책에 쓰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 여러분들 잘 제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완전 위성사진처럼 찍는 사람이 있어. 뭐 어떤 식이냐면은 잠깐만 막 이렇게 해서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2페이지를 한 번에 찍어서 제출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사진 파일을 봐서 키워서 보는데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뭐 1번, 2번, 3번이 있으면은 1번만 풀어서 1번을 찍어서 올려주고 2번만 풀어서 2번을 찍어서 올려주고 3번을 풀어서 3번만 찍어서 올려주든지 아니면 이 정도면은 1번이 한 페이지에 반이니까 1번만 찍고 그 다음에 2, 3번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 영상에 사용하는 PPT도 만들고 영상을 찍고 뭐 업로드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러다 보면은 선생님이 조금 바빠요. 과제를 최대한 신경 써서 보고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데 좀 바쁘고 시간이 모자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다가 모르겠는 게 있으면은 문제에 별표를 쳐서 그 부분을 좀 사진을 잘 찍어서 보내면은 선생님이 시간이 없지만 빨리빨리 보더라도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1. 과제 제출할 때 사진을 좀 보기 쉽게 제출해 주는 것과 2. 내가 모르거나 좀 답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별표를 해서 수학 과제 제출할 때 별표를 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찍은 강의 설명 들으면서 필기를 잘 하도록 하고, 또 듣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나중에 복습도 한번 해보세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40분 동안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40분을 들었을 때 복습하는 거는 눈으로 쓱 한번 보면은 배웠던 내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복습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수학 잘 못하는 사람들 선생님 수학 강의 1차 시부터 다시 듣는 것도 괜찮고요. 들으면서 멈추면서 봐도 되고 책에 필기해도 됩니다. 문제도 정지시켜 놓고 그때 풀어야 해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 선생님이 수식을 보고 문제 만들라고 얘기한 거 공책에 만들어 보세요. 수학 익힘책 풀이는 8차 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배울 때 빨리 풀이하겠습니다. 과제는 가능하면 수업 배운 날 제출하세요. 선생님은 다음 날까지 제출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늦게라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또 이거 마지막은 선생님이 이 PPT 자료를 옆반 선생님이랑 같이 쓰는데 그 옆반 선생님의 공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